전쟁은 이라크 때처럼 뭐 막 폭탄 파편이 튀고 총성이 울리고 그런 것만 전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도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 적폐들, 냉전 세력들, 부패 세력들, 토건 세력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을들, 99%들, 소수자들, 약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울부짖고 있는데요. 기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공부를 하면서 그 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자이고 언론인 것입니다. 87년 5월 10일, 87년 6월 항쟁 한 달 전에 뉴스데스크예요. 이미 독재치하에서 골물대로 골머 있는 우리 사회 모든 병리가 그런 상태인데 톱뉴스는 전두환은 다행이 아니었어요. 김재박, 류중일 최고 유격수 다툼, 이게 톱뉴스예요. 그런가 하면 서머타임, 각종 효친 행사, 사건 사고, 그리고 중반부터 프로야구와 뉴스가 시작됩니다. 공지천의 수상 스포츠.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더할 나위 없이 평화스럽지요. 뉴스만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건 사고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구조적인 병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노력이 언론에서 치열하게 전쟁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뉴스를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느 언론에도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 요분은 이제 그 희망노조 분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를 촬영할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최승호 사장께서 언제든 오시라고 해서 그 말만 듣고 스태프 노조가 갔는데 문전박대 당했다라는 뉴스인데 어느 곳에도 없죠. 이를테면 MBC 월화 드라마래요. 배드파파 18시간 30분 노동하고 11시에 끝나서 밤. 그런데 출발 시간이 1시 30분이야. 2시 30분 동안 자고 씻고 먹고 다 해야 되는 거죠. 21시간 15분, 20시간 40분. 전태일이 살던 시대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법전을 들고 분신했던 그 시대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최승호 사장은 독립제작사회의 상생, 나아가서 독립창작자의 인권선언문 선포식에도 참여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공영방송 MBC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만나고 잘못된 기존 드라마 제작 관행 개선해 주셔야 될 겁니다. KBS인데요. 아직 시청률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닐슨 코리아 시청률 조사 기관인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이 투척이 됐다. 이건 뭐 저도 이 발생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법 적폐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그런 반감을 보이기 위한 조직적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또 이 민주개혁 진영이 또 역공을 맞을 텐데 뭐 그런 우려도 했었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데 70대 남성분이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자기가 1인 시위를 하시던 분이래요. 서초동에 가면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원의 벽 앞에서 자신들만의 실현되지 않은 진실을 주장하면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 화염병은 아니죠. 페트병이었다고 하니까. 화염 페트병. 석유가 들어 있었고 사법 불신이 팽배된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댓글들을 보면 내 마음은 이미 법원 앞에서 화염병으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연속해서 탑블록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KBS 특종인데요. 판사 정신질환 자문, 의사의 고백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 김 판사님이라고 제가 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나마 사법 적폐의 암흑기에 원세훈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댓글 조작 지시는 있었으나 정치에 개입한 건 아니다. 정치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는데 정치 개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내놨잖아요, 법원이. 그래서 전산망에다가 부끄럽다. 사법 법원이 죽은 날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성찰하는 차원의 글을 올리신 분이에요. 김 판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이 양반을 뭐 징계도 하고 멀리 좌천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아가서 이 양반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허위
사실이 아닌데 허위 서류를 꾸몄다는 거죠. 근데 이 허위 서류를 꾸미는 과정에서 이 정신과 의사 A라는 분이 동원됐다는 거야. 요는 단지 그냥 그 법원에 다니는 후배랑 통화, 어떤 김판사라는 얘기도 모르고 그냥 통화만 했는데 이게 마치 정신과 자문을 받아서 서류를 꾸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됐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혹시 이 정신과 의사 A씨 이분 전화번호를 KBS가 어떻게 얻었죠? 그렇잖아요.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데. 그래서 혹시 KBS가 검찰의 자료를 입수해서 원치 않는 함정 인터뷰를 한 거 아닌가, 정신과 의사 A씨. 그래서 제가 이 정신과 의사 A씨를 탐문해서 알아냈습니다. 대단한 취재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해봤더니 KBS 측의 동의하에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동의하에 음성 변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인권적인 취재의 관행이 더 이상 이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데일리 뉴스 비평 상당히 광폭의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블록을 화염병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불을 또 불로 받았어요. 뭐 이런 관행이 있어요. 뭐로 하여튼 이어가는 거. 이 불이 여기 있으니까 BMW 불로 받는 상당히 얄팍한 증발적인 편집이에요. 근데 여하튼 뭐 단독이니까 앞으로 내세울 만하죠. 조사단에서 BMW 결함 알고도 은폐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곧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뭐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용진 의원 3법, 이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3법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그야말로 대응 차원의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안을 딱 만들어 놓고 흥정하자 이거죠. 이런 한국당 이게 이제 공중파 입장에서는 형식적 객관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좀 욕을 해줘야 됩니다. 따끔하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라도 한번 욕 좀 해주십시다. 여러분 욕! 북한이 주요 공장을 일제 공개하고 나섰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한상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평화 이니셔티브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외교 협상을 위해서 한반도 상공 폭격 훈련을 한미 양국 간에 1년 정도 계속 아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결과겠죠. 훈련이 중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기사를 한 꼭지로 다뤘어요. 이 정도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서 배열도. 이게 더 앞으로 갔거나 두어 꼭지 벌린 것은 이재명 지사를 보내겠다, 날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렇게 편집할 수가 없어요. 편집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편집 빼면은 언론사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올리는 게 그냥 뭐 2년차 뭐 사건 기자가 올립니까? 천만에요. 거의 그냥 핵심 수뇌부가 그야말로 방식 일가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당한 사이즈, 합당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0월부터 여러 차례 이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대요. 청와대 아주 난리가 났죠. 청와대 공직기강 최근에 비서관의 단체 음주 차량 운전 및 탑승 사건, 그거 상당히 저는 공직기강 회의의 증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공직기강 회의의 조짐이에요. 이거는 그 주요 비서관의 이메일이 해킹 당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까지 보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수사 의뢰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망 그리고 직원들의 이메일, SNS 계정 관리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KBS 뉴스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미국에서는 화성으로 지금 탐사선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응? 5m까지 판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알아본대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남들은 지금
달나라 넘어서 화성까지 가서 그야말로 우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한반도에 갇혀서 개혁도 제대로 지금 지지부진해지고 곧 총선이 시작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촛불의 동력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규모 민중대회가 곧 열릴 것 같아요. 개혁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 와중에 이렇게 남들 뻗어나가는 거 보면 좀 배가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BS인데요. 판결 불만 대법원장 출근 차량의 화염병 초유의 테러다.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면서도 사법농단이 불신 키웠나는 자성도 있다. 형지복지원 사건 사과 29년 만에 머리 숙인 검찰총장. 이분이 머리 숙인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거 여학생 창피 주려고 5.18 성폭력을 했다는 거야. 쪽팔려서 거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강간했다는. 진짜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신군부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안사,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신군부의 통치 수단, 공포 통치 수단인 보안사가 88년에 8년 만에 대상자 접촉 결과 보고 강간한 놈 또는 강간 부대 지휘자를 접촉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일명 광주 진압작전, 상무 충정작전이라고 불렸죠. 면담 결과 군인들이 광주 여학생들이 나타나니 길거리에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강간이 목적은 아니었다. 강간이 아니라 창피를 주기 위한 군사훈련이었다는 거죠. 비난의 소리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 사안이지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행위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폭력을 알고도 정당한 일로 치부 덮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 이놈들 수사해서 잡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빨리 잡아 넣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사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5.18에 북한 간첩들이 활동을 했다. 북한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패소한 이 지만원이라는 인간을 자유한국당에서 조사위원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이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야. 방송에서 안 알려주는 거야.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간의 가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럼 뉴스가 가르쳐줘야죠. 꾸준히 전쟁을 할 대상은 여기고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얘들이 덮고 있습니다라고 여전히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이런 것이 발견됐다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라고. 이걸 진실을 막는 놈들이. 자, SBS 이재명 보도 역시 했는데요. 들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어제 제가 MBC 오연석 조선일보 출신의 현재 MBC 정치부 기자 오연석 기자의 잘못된 인용이 얼마나 큰 오보로 이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허위임을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재명 변호사 측이 제기한 진술 허위임을 확인한 뒤에 이런 프로세스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발 내용이 39건의 범죄 일람표가 내용이 다 대통령 아드님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거야.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으니 조사받는데 이런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트위터 문건들이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어떡하냐 이거 하소연한 건데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한 뒤라고 해야 돼 있는데 여기는 허위임을 맞는데 확인해야 한다라고 해서 머스트 당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50점이고 오연석은 아직 저한테 선배님 뭐 아니면 이상호 기자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전화도 없네요. 볼 때까지 계속 제가 오연석 이름을 얘기하려고요. 조선일보 출신 현 MBC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 출신이 어떻게 MBC 개혁사장 최승호 체제에서 정치부에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거 뭐 경력 기자를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으나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민주진영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놈인데 20대 지나서 자기가 행동했던 사실이 쉽게 바뀔까요? 간도에서 독립군 사냥하던 군관학교 출신 장교가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여기 보세요. 왜 굳이 허위인지 여부를, 이거는 대통령이랑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랑. 응? 허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재명 측이. 허위임을 확인한 뒤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허위일 수 있다. 무슨 말이야? 특혜로 취업됐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야 한다. 따져야 한다? 이렇게 가서 따져? 특혜로 취업했지? 이렇게 따져?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연석은 사과해야 됩니다. 오연석 기자, MBC에서 좋은 기자가 되겠다고 정말 신심이 있으면 시청자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겠다고 마음을 좀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MBC 잘려서 이 조그만 골방에서 비록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선배지만 묵살해도 좋아요. 하지만 좋은 기자가 되겠다면 작은 비판의 목소리라도 겸허하게 청취하고 자기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옳은 기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건으로 올렸어요. 연기 풀풀 나는데 6분간 무대응했다. 신고 늦어졌다. 풍등에 의한 지난번 유료 저장 창고 화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영상을 버스 기사의 블랙박스를 입수해서 특정으로 보도했는데 잘했습니다. MBC. 6분 동안 여기서 계속 연기가 나는데 아무 대응이 없어. 국민들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요 기사도 좋았어요. 99% 복구됐는데 왜 내 인터넷은 이렇게 아직도 속도가 늦거나 개통이 안 되고 있는가 봤더니 불탄 거를 다시 재연결하는 것이 99%가 됐다는 것이고, 연결이 되더라도 그동안 데이터들이 막 쌓여 있는 게 병목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정상적 속도로 개통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친절하게. 전 이게 제일 좋았어요. 모두의 세상은 전쟁 중인데 뉴스는 너무나 평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애인들은 세상과 전쟁 중인 분들이거든요. 온몸으로. 근데 저는 미처 생각 못한 거를 우리 남효정 기자가 발제를 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 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전화가 안 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한 대단히 감동적인 뉴스였어요. 고맙습니다. 남효정 기자. 화이팅. 자, 그리고 이재명. 아이고, 그냥 중계를 하네요. 위치는 상당히 너무나 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한 꼭지로 적당하게 처리한 것 같고, 요거 5천만 원 줬다. 요 오빠들한테. 에? 진술에 검찰이 멈춰섰다. 뭔 말이야? 봤더니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게 뭉칫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안 했대. 4월에 이런 진술을 받았는데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강원랜드 사장의 핵심 측근 최모 씨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에 중요 진술했대. 뭐냐면 14년 4월에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당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권성동에게 2천,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정문현 당시 위원에게 1,000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 염동열에게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공천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네. 다 공천관리위원장, 도당위원장, 그다음 지역구 국회의원 염동열. 그죠? 5천만 원을 강원도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대. 그리고 이 강원도당 관계자는 실제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갖다 준 거지. 핵심 측근이. 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계좌 까고 뭐 다 털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검경이 이재명 지사한테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안 했대. 왜 안 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안 했대. 정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정쟁에 휘말리면 왜 안 되는데? 세상은 전장터인데 자기들만 평온하고 싶은 건가 검찰은?
한마디로 욕먹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좋아, 그러면 끝나면 해야지. 그런데 아직도 넉 달째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당사자들, 관련자들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대. 지난 넉 달 동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권성동 등은 의혹을 부인하고만 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 흘렸는데, 여기서 흘린 건 좋아요. 여기서만 흘리지 말고 진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더 이상 시녀가 되지 말라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국민들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는 자세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한미 균열과 관련된 문건이 가짜였다. 그나마 MBC가 제일 가깝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서를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만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게요. 일단 청와대 핵심 인력과 관련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분주하게 담당자 막 뇌를 다쳐서 쓰러질 정도로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해외 한상들 불러다가 경제 상황 보여주고, 한반도에 더 이상 반목과 전쟁 공포는 없어야 된다, 평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하에. 그런데 제가 누차례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 냉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 키워나온 세력들, 친일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한미 동맹이 균열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한국과 미국이 갈등에 있는 것처럼 그런 보도를 계속 중앙일보라든가 조중동이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 한미동맹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했어.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그러면 국익적 관점에서 팩트 확인을 더 두세 배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고 냉큼 반갑네 발라버린 거지. 어느 매체냐면 아시아경제, 조중동과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은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의 대변지를 자처하고 있는데, 아시아경제는 사실은 DJ 때 국정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회장이에요. 오나예요.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저는 꼭 그것보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기사를. 특별히 무슨 뭐 한미 동맹에 기스를 내서 평화화 과정에 어깃장을 놓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의도보다는 여하튼 불철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게 조금 전에 사고를 냈는데요. 관련 보도 2건 취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경제에서는 수사 성실하게 받겠다. 다만 해킹 조작이 있었다면 본지 또한 피해자다 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싹 전환하고 나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시아경제는 만약에 미국 상황이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언론사는 결정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기사로 여론 분열을 시켰잖아요. 명백한 오보고. 그러면 문 닫아야 되죠. 그런 위기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살짝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어요. 해킹이 있었다면 본질 또한 피해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기자 입장에서 2중 3중으로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이 비서관이 쓴 뭐 이메일 자국이 있고 비서관이 쓴 것으로 보여. 그래도 그 담당 비서관한테 네가 쓴 것이 맞느냐. 그리고 또 다른 채널로도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거를 다 거치면은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게을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죠. 냉전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긴급하겠죠.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봤을 땐 긴급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각사유로 채택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JTBC 요즘에 이재명 보도로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1, 2, 3 하나 둘 셋 영상구상 중국발 황사 하나 둘 건강을 생각한다 이거죠. JTBC는. 그리고 3개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이고 바로 톱블록, 실제적인 톱블록인데 요거는 발생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은 발생이니까 실제로는
실제는 이거 영상 스케치니까 실제로는 이재명을 톱으로 올렸다고 보면 돼요. 두 꼭지로. JTBC가 정말 열심히 이재명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 갑질, 폭행 뭐 이런 거 JTBC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삼성 측이 되치기를 시도하고 나섰거든요. 증선이 처분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법원으로 가면 자기들 자신 있다 이거죠. 김현장을 끼고 삼성 내부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과 법원을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홍석현 씨가 투 트랙으로 검찰에 뇌물을 줬잖아요. 원 트랙은 뭐야? 홍석현 씨가 직접 뇌물 주는 거, 검사장급. 투 트랙은 뭐야? 당시 현재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CU 그룹의 회장인 동생 홍석조를 통해서 부장급 어린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장급들 뇌물 주고 그다음 한 트랙이 더 있죠. 세 번째 트랙으로는 삼성 위전실, 삼성 그룹 차원에서 아예 뇌물만 전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무가 있어요. 이 전무가 수만 명에 달하는 뇌물 공유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부장급이나 평 검사들이 들어가 있겠죠. 세 단계로 검찰에다가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을 안 받으면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관여하는 검찰국장이 주는 돈인데 그 돈을 받는 대상자에 껴있지 않아. 그러면 한마디로 물먹은 거죠. 그렇게 관리해왔던 검찰이고 또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하겠다. 이렇게 대치기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요.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국 요거는 이제 이재용이 이건희에 의해서 3대째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그 지배 과정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금권 쿠데타를 계속 시도해 왔잖아요. 삼성이. 그러면 그런 이재용 체제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수순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재용이 사법 처리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특수 2부로 배당됐는데 지금 삼성 전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겠죠. 이재용 살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성이 다시 대한민국을 더 견고하게 삼성공화국 체제로 지배하기 위해서 삼성 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너무나 태평한 것이 아닌가. 30년 전 김재박, 유중일 최고 유격수 다툼을 다루고 있는 당시 MBC 보도. 유격수 다툼으로 한가하게 뉴스를 전하던 언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